네, 반갑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죠. 네, 1월 20날 취임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 이제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트럼프 집권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벌써부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 네, 대표적으로 뭐 수혜를 받는 거 또는 피해를 받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구분을 좀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그 칩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IRA는 폐지가 될 것 같아요. 네, 폐지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좀 악재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 오바마 헬스케어가 이제 사실상 폐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은 이제 악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와 헬스케어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악재를 보시는 게 맞고요.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올해 안에 해결이 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폐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IRA는, 네, 폐지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죠.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집권에 따른 영향받는 종목들 하나씩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부토건부터 알아볼게요. 삼부토건이 올라간 이유는, 이거 지금 올라갈 종목이 아니죠. 사실은 뭐 끝나가는 주식이다, 뭐 상장 폐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또다시 살아나네요. 이거는 약간 좀 그래요.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잖아요. 근데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데? 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오바마가 아니죠. 저기 트럼프 수혜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죠. 네, 전쟁을 끝내버릴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나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나서게 되면은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근데 솔직히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요. 또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포함되어 있지만 재건과 관련된 뭐 그런 특별한 활동이 없다. 자,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반드시 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60이니까 바로 뭐 저 위쪽 매물대까지 가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내일도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죠?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물대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위쪽에 있고 위쪽까지는 제법 그 거리가 머네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돼요. 현재 가치보다 50% 정도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일단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갈 때 때리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맞겠죠. 내일 뭐 갭상승 해가지고 뭐 1100원, 1200원대 이상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다. 그러면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홀딩만 해주시면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은 어느 위치냐, 요거는 약간 리스킹하기 때문에 몸통 절반 자르지 마시고요. 3분의 1 정도를 자르세요. 그러면 9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900원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서만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라인에서는 너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면 오히려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수는 안 좋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마감이고 강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 그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한 번 더 보시고요. 매물대 진입하는 1,500원 정도 수준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방산주 봐야 되겠죠. 한화 시스템 볼게요. 방산주는 많지만 한화 시스템이 또 쭉쭉 뻗는 모습이 아주 깔끔해요. 자, 이 라인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흐름은 좋고요.
저항대를 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면은 새로운 역사가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역사. 일단은 지난 매물을 벗겨내는 종목들이 추세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선만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만원 이상이라면 현재 시점 대비해서는 10% 넘는 변동성이긴 한데 이 매물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지선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그 정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로 딱 판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좋게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안 터진다고 하더라도 흐름은 일단 그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서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요 포지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 이상에서는 일단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으면 아래쪽에 대한 지지선이 굉장히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2만원 아래로는 어지간해서 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접하는 구간대를 노려서 매수 포인트 가져가는 게 좋겠죠. 지금처럼 올라갔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날은 이제 뭐 별로 없으니까 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방산주들 너무 잘 올라가서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21,000원부터 2만원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올라온 부분들은 좀 깎아내줘야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저는 2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은 뭐 딱히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 현대 로템, 뭐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등등 뭐 아주 많이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괜찮대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하나 시스템이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운이 좋게 또는 뭐 나의 어떤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서 2만원 지지선 보고 네, 단기 조정은 감안하고 간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대신에 네, 매수는 가격을 좀 깎아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들 보시면 KB금융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네, 이 트럼프가 될 때는 뭐가 좋으냐? 한번 급등했죠.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될 때 급등 한번 했잖아요. 3%대 급등. 자, 원래는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돼서 급등이 한 거죠. 트럼프가 파월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월 잘라버리겠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파월이 그래가지고 겁먹어서 금리를 못 낮출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 전반에 고금리 기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금리 기조가 지금 물 건너갔죠. 왜냐면 파월이 나는 사임을 안 할 거다. 네. 트럼프는 나를 사임할 수 없다. 해임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 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가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날아가 버리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은행주의 매력이 떨어져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당금은 고정인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배당금에 대한 매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또 KB금융은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기말에 받을 수 있는 거는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배당 매력이 있을 수 없어요. 대신에 또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정적인 것 치고는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스럽고 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개선 지금까지는 수익성 좋았어요. 근데 금리가 낮춰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음번부터의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 이것도 좀 아닌 게 됐죠. 그래서 은행주들은 저는 지금은 매수 의견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주가가 더 들어온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인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매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 생각되죠. 그리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려면 주가를 떨궈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에 대한 압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B금융 살 거면 차라리 기업은행을 사라. 기업은행은 지금 사도 7% 배당 나온다. 네,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말 배당에서 분기 배당도 아니야. 한꺼번에 줍니다. 그래서 7% 배당이면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KB를 살 거면
기업은행을 사셔라. 이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렇게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KB금융을 나는 꼭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별로 재미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중은행 중에서 있는 그 덩치 큰 애들 있잖아요.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신한지주 뭐 등등등 하나금융지주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주 쪽에 대한 관심은 뭐 트럼프의 수혜다라고 하지만 그 수혜에 대한 부분들을 파월이 깨트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이제는 수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들은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조금 별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당장 팔기가 싫다라면 뭐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매도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을게요. 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도하시고 뭐 갖고 싶으면 갖고 가시고 뭐 다 괜찮습니다. 지지선은 있지만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난 지루한 거 싫어? 팔셔야 됩니다. 근데 난 지루한 것도 괜찮아. 그리고 꾸준하게 배당을 늘려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서도 괜찮긴 한데 매수는 일단 고민하셔야 됩니다. 매수는 수익을 보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재미없는 구간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재수없으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매수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이나 아니면 매도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지금은 뭐 신규 접근할 만한 그럴 만큼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게 은행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IRA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IRA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이렇습니다.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전기차를 살 때 주는 보조금. 근데 이거는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칩스법 같은 경우도 다르게 칩스법은 계약해버리고 이제 뭐 해버린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IRA는 앞으로 발생되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조금 안 줘버린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제 엿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팔아먹는 기업들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은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차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차 말고도 다른 거 팔아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 자동차는 그래도 충격은 좀 덜 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배터리 업체라든지 2차전지 업체 같은 경우는 직격탄이거든요. 왜냐면 배터리가 안 팔린다거나 뭐 전기차가 안 팔리면 배터리도 안 팔리는 거니까 그러면 재고가 많은 기업들이 수주를 낼 리가 없죠. 그러면 이 공장도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거 상위 공장이 놀게 되면 중간도 놀게 되고 그 하위도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조금 빼버리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 당장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보조금 빼면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라면 보조금을 만약에 폐지해버렸을 때 실적이 얼마나 나빠지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고 또 테슬라 올라가니까 2차전지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테슬라는 관계 없습니다. 여기 2차전지, 뭐, 전기차 이런 거랑 이 배터리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는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한테 후원을 잘 해줘서, 그 다음에 또 트위터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친한 거지, 테슬라가 친한 건 아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라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추세는 완만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IRA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타격을 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 지금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고 보유 의견은 일단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38만원, 39만원 이렇게 보유 의견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탈하거나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되는 위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은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떨어지지 않더라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소폭 오르거나 또는 소폭 내리거나 뭐 그런 형태로 지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정도로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이건 놈은 반대세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부담스럽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S 윈드. 이거는 뭐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 번 진단해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풍력, CS 윈드가 풍력이잖아요. 풍력 관련주는 별로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이런 종목들은 좀 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한화지만 한화솔루션도 지금 저거잖아요. 친환경 쪽이라서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더럽게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윈드도 별로죠. 네, 요거는 뭐 계속 매도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됐으면은 혹시도 몰라겠지만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로 그냥 치셔야 됩니다. 매도로 치고 빠져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보유할 이유가 없는데 뭐 하려고 이거를 들고 가겠습니까? 그죠?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놔두면 더 큰 손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매도가 우선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면 답이 됐죠?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신규 접근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피해 주시는 게 맞겠다. 트럼프가 집권하는 내내 빛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훌륭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CS 윈드는 매도 의견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HD 현대중공업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조선주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좀 도와주셔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종목 60%에서 팔아먹을 때가 21만원, 22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팔아먹고 나서 이제 제가 노린 가격이 있었어요. 이때는 좋았죠. 자, 지금 저는 15만원대 아래쪽으로 오면은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왜냐면 조선주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성수기에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방산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선 방산 같이 연결돼 가지고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정고점에 대한 저항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배 아플 것 같아요. 저는 팔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못 샀거든요. 못 사서 약간 배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본다라면은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제법 있는 편이죠.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 것인가? 20만원. 네, 20만원, 조금 더 밀리면은 뭐 19만 한 2, 3천원 정도 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롭지만 네, 양봉 캔들에서 딱 절반 정도에 해당하네요. 네, 우리가 늘 보는 지지 라인 때 설정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20만 9,500원, 그 다음에 20만원이나 19만 한 7, 8천원대까지 지지선 나온다. 떨어지는 거 감안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감안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 지지선 보고 더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20만원 정도로 지지선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없는 분들은 매수로 하면 좋을까요?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한데 매수가 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선주들은 일단 길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막 쏟아내는 그런 형태로 진입하시면 안 되고 조금 진입해보고 상황 보고 다시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포지션은 일단 20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요 정도 20만원이나 19만원대 요 사이 구간에서 공략하시면 그나마 조금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매물대에 대한 저항도 있어요. 이걸 통과해 버리게 되면 매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단박에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으려나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자, 이 종목은 홀딩 그 다음에 매수는 가격을 20만원 정도로 보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관련주 6개를 알아봤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합니다. 뭐 물론 다 좋을 수는 없고 무조건 다 나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영향,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